네, 우리나라 증시와 외환 시장은 목요일인 내일까지로 올해를 마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집권해인 내년은 많은 것이 바뀔 예정인데요. 내년에 바뀌는 것들 오늘의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권 짚어보겠습니다. 세계파이낸스의 주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통화정책 방향부터 볼 텐데요. 일단 11월 30일 날 한은 금통위가 한 번 올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각 경제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은이 미국의 기조를 따라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은이 11월 30일 날 올렸고요. 미국 연준이 제니 옐런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점도표를 공개했는데 거기대로라면은 내년에 3번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칫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은이 최대 4회 1%포인트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 1, 2회 가량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시기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짚어보고 금융 안정 상황도 일정 부분 고려해서 시기에 맞게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책은행을 좀 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을 위시로 한 국책은행들, 자, 기업 구조 조정에 키를 쥐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상시적인 기업 구조 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 혁신 편들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일정 부분 출자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도로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DIP 금융 및 SNLB 프로그램에 각각 15,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DIP 금융은 회생 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이고 SNLB는 부동산 등 기업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 등 산원이 주택권은행을 맡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내년 운명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을 올해 12월 28일에서 내년 1월 28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 방향은 내년 2월쯤 결정될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수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두 조선사의 컨설팅을 맡길 외부 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외부 컨설팅에는 2개월가량 소요되며 맥킨지 등 몇몇 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 임금 부담까지 가중되게 생겼는데 좀 빨리 처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을 보자면 은행권을 좀 보겠습니다. 금융권을 볼 텐데 은행은 좀 규제 강화 때문에 지금 이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은 올해 잇따라 사상 최고치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관련 규제 및 자산 건전성 규제 강화가 큰 부담인데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부활, 청약조정 지역의 LTV DTI나 시인 DTI 및 DSR 도입,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강타했는데요. 시중은행들은 내년에 가계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숨에 중기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금융상품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데요. 자산 건전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의 대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은행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여태까지 은행의 미소는 서민들의 고통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좀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점이 내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또 남았는데 증권계 내년에 좀 호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권 쪽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IT주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는 최근 반도체 가격이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수요의 증가 속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질을 강조하는 중국 정책과 맞물려 헬스케어, 인터넷, 게임, 미디어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전망이 밝은 편이고요. IT주 외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재,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먹거리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진국 중심의 유동성 축소 기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네. 지난 1986년 이후 약 32년 만에 저금리, 저유가,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난 점도 내년 증시 강세를 예상하게 합니다. 이 같은 트리플 악세는 한국과 같은 제조업 기반의 신흥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대 경제 공약인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투자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중소형주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기금과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주주 환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파란불로 지금 요새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는 또 뭐 2,500, 3,000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파이낸스의 주형연 기자였습니다.